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길이 잘 안 보여요. 지금 구글 맵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도보 길 찾기가 이상해요. 한국에서는 구글 맵스의 길찾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도 앱을 쓰면 좋아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해요. 왜 구글 맵스는 한국에서 조금 불편해요?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한 지도 정보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군요. 네, 도보 길찾기와 대중교통 정보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은 정보가 더 많아요? 네, 한국의 길과 교통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줘요. 한국어가 어려워도 네이버 지도를 쓸 수 있어요? 네, 앱 설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 장소 이름도 영어로 보여요? 많은 장소와 메뉴를 영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언어를 먼저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외국인 여행자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목적지와 가까운 출구도 찾을 수 있어요? 네, 지도에서 지하철 출구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는 3번 출구라고 나와요. 위쪽 표지판에도 3번 출구가 보여요. 이제 다른 출구로 나갈 걱정이 없겠어요. 맞아요. 출구 번호를 확인하면 걷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 3분 뒤 도착이라고 나와요. 교통 상황에 따라 남은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시간에 맞춰 나오면 되겠네요. 맞아요. 버스 번호와 도착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네이버 지도 덕분에 목적지에 쉽게 도착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국내 지도 앱을 먼저 사용해 보세요. 언어 설정과 지하철 출구 번호도 꼭 확인할게요. 버스를 탈 때는 실시간 도착 정보도 보면 좋아요. 카카오 맵을 사용해도 괜찮지요? 물론이에요. 두 앱을 비교하고 편한 앱을 선택하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봐도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한국어 번역이 자연스러운 팝하고 앱을 사용해 보세요. 팝하고요? 길을 찾을 때도 쓸 수 있어요? 네. 궁금한 문장을 입력하거나 말하면 바로 번역해 줘요. 그럼 역 이름을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행할 때 아주 든든한 도구예요. 앱을 열었어요. 이제 무엇을 누르면 돼요? 먼저 위쪽에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하세요. 왼쪽은 제가 아는 언어로 고르면 되나요? 네. 오른쪽은 한국어로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 칸에 문장을 쓰면 되겠군요. 맞아요. 짧고 간단하게 쓰면 번역이 더 정확해요. 메뉴 이름을 읽을 수 없어서 무엇을 주문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을 누르세요. 메뉴판 전체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대면 되나요? 네. 화면 안에 글자가 선명하게 들어오도록 잡아주세요. 글자 위에 번역이 바로 나타났어요. 이제 음식 이름과 설명을 보고 편하게 고를 수 있어요. 몇몇 글자는 번역이 잘 안 보여요. 카메라를 메뉴판과 평행하게 하고 조금 더 가까이 대세요. 손이 흔들리지 않게 잠깐 멈추면 되겠네요.
맞아요. 어두우면 조명을 켜고 글자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 이번에는 메뉴 설명까지 또렷하게 번역됐어요. 긴 메뉴판은 부분별로 나누어 촬영하면 더 편해요. 화장품 뒤에 있는 작은 글자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성분표를 가까이 비추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피하고 싶은 성분이 있는지 찾을 때 유용하겠어요. 네. 다만 건강이나 알리나 알레르기 정보는 직원에게도 꼭 확인하세요. 번역 결과만 믿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렇게 사용하면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이제 길 안내도 묻고 메뉴판과 성분표도 읽을 수 있어요. 팝하고 하나만 익혀도 한국 여행이 훨씬 편해지죠. 특히 이미지 번역은 글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쉬워요. 맞아요. 카메라로 선명하게 비추고 중요한 정보는 다시 확인하세요. 이제 모르는 한국어를 봐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파파고와 함께 자신 있게, 하신 있게 한국 여행을 즐겨보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팁은 얼마를 주면 돼요? 한국 식당에서는 팁을 주지 않아도 돼요. 정말요? 팁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요? 네. 한국에는 일반적인 팁 문화가 없어요. 제가 살던 곳과 달라서 조금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음식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되나요? 네. 필요한 비용은 계산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비용을 따로 더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아요. 표시된 금액 그대로 결제하면 돼요. 이제 계산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어렵게 팁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친절한 직원에게 작은 팁을 남기고 싶어요. 마음은 좋지만 이 돈은 가방에 다시 넣는 게 좋아요. 테이블에 조금만 놓고 가도 안 되나요? 직원은 팁이 아니라 손님이 흘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팁을 두면 오히려 직원이 당황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돈을 두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직원이 돈을 발견하고 급하게 밖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손님, 돈을 놓고 가셨어요. 하고 알려주겠네요. 맞아요. 잃어버린 돈을 돌려주려고 뛰어오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가 뜻밖의 소동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테이블에는 현금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팁 대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괜찮죠? 물론이죠. 밝게 인사하면 마음이 잘 전달돼요. 돈보다 따뜻한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군요. 맞아요. 한국 식당에서는 정중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좋아요. 한국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수증에 금액만 결제하고 테이블에 팁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에게는 따뜻한 말로 감사하면 됩니다. 이제 한국 식당에서도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잘했어요. 팁 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직원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한국 식당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럼 직원을 어떻게 부르면 돼요? 테이블에 호출벨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여기 작은 버튼이 있네요. 맞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테이블로 와요. 호출벨은 여러 번 눌러야 해요? 한 번만 누르면 충분해요. 누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해요? 직원이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면 돼요. 소리가 나니까 주문할 준비를 할게요. 좋아요. 메뉴를 정해두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테이블에는 호출벨이 없어요. 그럴 때는 손을 들고 저기요 라고 부르면 돼요. 저기요.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워요? 네. 직원이 들을 수 있게 밝고 또렷하게 말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맞아요. 예의 있게 들릴 정도의 목소리면 충분해요.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작은 식당에서는 사장님도 자연스럽게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정말 사장님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보통 직원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도 사용해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해볼게요. 아주 좋아요. 부탁할 때는 주세요를 붙이면 정중해요. 저기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좋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주문이에요. 물도 필요하면 어떻게 말해요? 물도 한 병 주세요. 라고 이어서 말하면 돼요. 저기요, 비빔밥 하나 하고 물 한 병 주세요. 잘했어요. 이제 실제 식당에서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한국 식당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어요. 맞아요. 호출벨이 있으면 한 번 누르면 돼요. 벨이 없으면 손을 들고 저기요라고 부를게요. 작은 식당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밝고 예의 있게 말하면 되는군요. 완벽해요. 이제 자신 있게 직원을 불러보세요. 저기요,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한국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아요?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많아요. 다행이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먼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아봐요. 지하철역에 왔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찾아요? 사람 모양이 있는 화장실 표지판을 찾아보세요. 아, 저쪽에 표지판이 보여요. 좋아요. 보통 개찰구 근처나 역 안쪽에 있어요.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네. 잘 모르겠으면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돼요. 화장실이 개찰구 안에 있네요. 교통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역무원에게 상황을 말하면 돼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화장실이 급한데 이용해도 될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짧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네요. 네. 역마다 규정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큰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아보세요. 저기 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좋아요. 이런 카페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료를 꼭 사야 하나요? 매장마다 다르니 직원에게 먼저 정중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카페도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큰 상가 건물이나 쇼핑몰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층별 안내도가 있네요. 화장실 표시가 몇 층에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건물은
2층 복도 끝에 있어요.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찾기 쉽겠어요. 맞아요. 그래도 안 보이면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세요. 이제 한국에서 화장실을 찾는 방법을 알겠어요. 어디를 먼저 찾으면 되는지 말해볼까요? 지하철역, 큰 카페, 큰 상가 건물을 찾으면 돼요. 아주 좋아요. 직원에게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또는 이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완벽해요. 이 방법을 기억하면 여행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지하철 안이 생각보다 정말 조용하네요. 네, 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조용히 이용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 다른 승객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저도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이야기할게요. 좋아요. 편안한 목소리로 짧게 대화하면 괜찮아요. 친구와 같이 타면 재미있게 이야기해도 돼요. 대화는 괜찮지만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으면 주변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옆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특히 사람이 많거나 늦은 시간에는 더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아요. 신나는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에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즐겁고 다른 승객도 편안해요. 전화가 왔는데 여기서 받아도 될까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화하지 않고 문자로 답하는 것이 좋아요. 꼭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짧게 말하고 다음 역에서 내려 통화를 이어가세요. 알겠어요. 지금은 메시지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보낼게요. 아주 좋아요. 휴대전화도 진동으로 바꾸면 더 편안해요. 저쪽 끝에 있는 좌석은 색과 표시가 다르네요. 저곳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처럼 배려가 필요한 사람 사람을 위한 노약 좌석이에요. 지금 비어 있으니 제가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편이에요. 일반 좌석이 없어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네, 네.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좌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분홍색 좌석도 노약 좌석과 같은 건가요? 이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으로 임신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자리예요. 겉으로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임산부 배지를 단 사람이 오면 쉽게 알아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배지가 보이지 않아도 분홍색 좌석은 먼저 비워두면 돼요. 오늘 배운 지하철 예절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좋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 보세요. 안에서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 통화는 가능하면 하지 않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노약 좌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어요. 이제 한국 지하철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배려만 기억하면 모두가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어요. 밤이 늦었는데 저 편의점은 아직 열려 있어요. 한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많아요. 안에서는 과자와 음료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여행할 때 필요한 여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교통카드 충전, 현금 인출, 택배 발송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작은 슈퍼보다 훨씬 편리하네요. 맞아요. 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능 베이스 캠프예요. 교통카드 잔액이 거의 없어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어요.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면 돼요? 교통카드에 10,000원 충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카드와 충전할 돈을 함께 드리면 되나요? 네. 다만 현금만 받는 곳도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면 좋아요. 충전이 끝나면 바로 버스를 탈 수 있겠네요. 네. 영수증과 카드 잔액도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이 편의점에는 보조 배터리 대여 기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빌릴 수 있어요? 네. 기기의 안내를 보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배터리가 나와요. 사용한 뒤에는 어디에 반납해요? 같은 회사에 반납 기기가 있는 편의점이나 지점에 넣으면 돼요. 먼저 이용 요금과 반납 장소를 확인할게요. 좋아요. 충전 단자가 내 휴대폰과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보세요. 제 해외 카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기에 해외 카드 표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카드마다 다를 수 있어요. 화면에 수수료도 표시되네요. 맞아요. 출금 전에 수수료와 환율을 꼭 확인해야 해요. 사람이 많은 밝은 곳이라 밤에도 조금 안심돼요. 그래도 비밀번호를 가리고 현금을 바로 가방에 넣으세요. 친구에게 이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이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요. 상자를 그냥 계산대에 가져가면 되나요? 먼저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접수 기기에서 정보를 입력하세요.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해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입력한 뒤에는 운송장을 상자에 붙이면 되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의 조회 번호를 보관하세요. 밤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부 편의점에서는 해열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안전 상비 의약품을 살 수 있어요. 모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맞아요. 판매 표시가 있는 점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약을 고를 때는 무엇을 말해야 해요? 증상을 설명하고 포장의 용법과 주의사항을 꼭 읽으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 병원에 가야겠어요. 잘 이해했어요. 편의점은 응급실이 아니지만 밤에 유용한 생활 거점이에요.